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TMI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공포가 지금 완전히 전 세계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파생 시장에서 미묘하게 변화가 좀 보입니다. 저 그래서 다음 주는 급등할 것 같아요. 아니, 뭐 갖고 그런 판단하느냐? 요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항상 노출된 재료는 악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이 시장이 추가 급락하려면 미국이 3,000불을 중국한테 부과시켜서 또 중국이 여기서 환율 급등 전략을 쓰고, 또 아니면 홍콩 블랙스완 뭐 군대 투입이라 이거가 나오지 않는 한 추가적인 공포는 안 나올 것 같은데, 9월 1일을 12월 15일로 늦췄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매도가 규모가 줄습니다. 오늘 같은 날 미국 증시가 뭐 800포인트 급락하고 99% 올랐다지만, 일단 어저께 우리 그 여파를 오늘 얼마 정도 공격이 나오느냐가 가장 관심이었는데, 파생시장에서는 아침에 푸시 더블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저께라면 풋옵션 만약에 시작했다면 한 지수는 한 30에서 40포인트 빠졌을 거고, 푸시 한 100에서 200% 나왔을 거고, 이런 에너지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방 걸러서 나왔기 때문에 뭔가 좀 시장에서 변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삼성전자 선을 하나 거드리겠습니다. 45,000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연속적으로 파란 색깔이 나왔죠. 빨간 색깔 1,0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00억 매수는 일단 미결제가 청산되면서 자동으로 들어오는지, 지금 35만 개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이게 청산이 덜 되면서 삼성전자 빨간 색깔이 나오는 게 있고요. 마이너스 뭐 한 5,000개, 10,000개 되면서 삼성전자 빨간 색깔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후자는 상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덜 줄으면서 청산은 되는데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릴 때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하나하나씩 보시죠. 제가 제목을 하나 줬습니다. 노출된 악재는 겁내지 마라. 오히려 지금 뭐 홍콩 블랙스완, 뭐 10년, 2년 역전현상, 리세션,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공포에 떨면서 있는 거 다 팔게끔 만드는 상황인데,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이걸 3개월, 5개월 전에 판단하고 하방에 쇼플레이를 엄청 했던 세력 입장에서는 오히려 재료 노출로 해서 이제 챙기면서 수익증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두 분의 완전히 뭐 하나의 제목이 정밀 타격 더할 거다, 뭐 아니면 극적화해야 할 거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저는 이 두 분이 적이면서 보이지 않게 권력 부분에서는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국 국면은 절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카툰 한번 보시면 좀 뭐랄까 약간 조롱성도 있겠지만, 말 한마디에 트럼프 트윈이나 말 한마디에 주가 변동성이 크니까 이거 보이지 않게 바이셀 누르는 거 아니야? 하는 카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공포가 지배하니까 파월 의장의 뭐랄까요? 좀 실수가 있었다. 그리고 뭔가 이걸 조종하는 그러한 국면을 전 자넷 앨런 연준이 의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 중화 전략이 지금 등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홍콩 사태 이것도요. 제가 여러분들 이 위치 한번 보세요. 홍콩 항생지수. 이 작년도 10월달 저점을 붕괴하겠냐. 어저께 홍콩이 마이너스 갔다가 돌렸습니다. 오히려. 이게 전 중요한 사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6월 3일 저점은 얘는 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뭐 선진에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연병장에 뭐 군사훈련하고 그러지만, 공격은 카드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추가 3천억 불에 대한 부과를 시킬 때 이 홍콩 카드를 쓰지 그전에는 쓰지 않을 거다라고 미리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홍콩 H 주식을 보면 홍콩 H 주식 지금 홍콩 뭐 ELS 난리치죠. 이거 왜 지금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노출됐다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게 진짜 문제되면 여기 7,500 이 7자가 보여야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진짜 블랙스완 뭐 강대강으로 뭐 12월이나 내년 연초에 상황으로 나오고요. 지금은 이 ABC 파동이 저는 일단 8월 15일 날 끝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든 대반등이 9월 중순까지 나오지 않겠나. 9월 중순으로 보는 거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연준이 의사록 공개라든지 지금 시장에 친화적인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전에서는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상해 증시도 요번에 2730을 찍고 오늘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저 3000은 안 보지만 2900과 2950까지는 자동으로 올라가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어떤 개념이 나올 것 같냐면 N에다가 110엔대에서 105엔까지 하락 배팅을 한 세력들이 이제 청산할 것 같아요. 105엔에서. 그러면서 N캐리 해갖고 아시아 이머징 국가 이제부터 투자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월이나 6개월 투자하면 N이 다시 강세에서 약세 갈 때 여기서 수익 낸 거 간단히 얘기해서 달러 기준으로 바꾸면 N을 더 많이 바꾸는 N 약세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105엔에서 100엔까지 가는 거 아닐 것 같고 다시 107엔이나 110엔으로 3개월이나 6개월 코스로 갈 때 이제부터 간단히 얘기해서 청산한 에너지가 N캐리로 통한 유입 에너지로 바뀌는지 오히려 실전에서는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가 트럼프 종합주가 지수라고 설명을 해드려서 9월 달까지 7월을 말을 기준으로 트럼프 이게 비논리적 사고지만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9월 달까지 뭐 어떤 말이든 어떤 파워가 있으니까 떨어뜨리겠다. 속도 조절하겠다. 그래서 9월 달에 어느 정도 저점 만든 다음에 10월 중에 뭐 북한 카드 쓰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노벨 평화상 뭐 이렇게 하고 경제 부분 그 사이에 여러 가지의 자기한테 유리한 이권을 받아내고 등등 이런 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큰 악재는 이렇게 에너지가 너무 급등한 게 악재고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것만큼 큰 호재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트럼프 시대 때의 에너지를 한번 보세요. 2016년도 2월 달 유럽 위기 때 이 다우지수가 15,660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 등장하면서 트럼프 랠리가 실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9년 7월 19일 날 15,660이 27,000까지 갔습니다. 전 이럴 때 4등분합니다. 그리고 75% 능선만 안 깨면 큰 뭐라 그럴까요? 상승 추세는 훼손 안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작년도 연초가 21,000입니다. 이거 빠지면 이거는 강대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10월이나 내년 연초 보겠고요. 이제 9월 달에는 6월 3일 저점 근처에서 터닝할 거다. 근데 이미 어제 그런 징후가 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 위치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 7,000선을 공격할 때가 문제지 이번 7,400선 요 저점에서 7,400, 7,500에서 이미 터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7,700이나 800 뭐 전고점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요 에너지가 다음 주에 형성될 때 우리 시장은 1900 요번에 50에서 두들겨 맞았거든요. 또 코스닥은 600에서 두들겨 맞았거든요. 600 돌파마다. 이거를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뚫는지 요 나스닥 선물 동향 그 다음에 또 상해 종합지수 N달러 원달러의 동향 그리고 최종적으로 EWI 달러 베이스로 본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저는 이게 원달러가 더 급등하지 않는 한 여기서 50불에 바닥 찍었다고 봅니다.
이제 제자리 뛰기 하다가 제가 빨간 선을 하나 거뒀죠. 54불, 55불. 여기까지는 올렸다가 죽지 않을까. 그리고 이 빨간 라인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추세전환. 이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로 환산하면 1970에서 2000선. 선물로는 257과 260 사이. 여기가 확인되는 감각인데 이거는 9월 12일. 제가 12일 그 민주당 그 3차 TV 토론회 보자고 그랬고요. 17, 18 연준이 그때까지 시장 그동안 짓눌렀던 에너지가 순환 에너지로 뭔가 기대 심리가 나오나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 전략으로 오늘 251.5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번에 250.9를 찍고 257.15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거를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요걸 찍었는데 직전 저점을 안 깼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911 여기서 돌렸죠. 선물도 돌렸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요 257을 돌파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업이 다음 주에 파생과 연계해서 포지션 청산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전략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요새 파생 변동성이 오히려 더 재밌습니다. 그런데 종목은 너무 한쪽으로 압축돼서 순환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 전략 세울 때는 어떤 로직을 만들어야 돼요. 한번 보시면 이런 조직, 제가 역발상 로직을 하나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체크해 드린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 로직,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십시오. 120일 우하형에다가 지지해주고 N 금등하는 건 121선 돌파할 때 때려라.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역발상 전략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우리가 그 7월 1일 평화회담 때 여러분한테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국항공 우주를 사십시오라는 전략 세워드렸어요. 이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너무 급하게 올립니다. 매도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37,000원, 4만 원에서.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4만 원 돌파하자는데 일부 50% 팔고 4만 원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다 파는 전략. 오히려 오늘 로켓 미사일 쐈는데 이제 오히려 이 에너지에서 반대되는 에너지. 오히려 미사일 쐈지만 현대 엘리베이터나 현대 건설이나 또 예타 면제 관련된 종목에서 또 뭔가 건설 SOC 연결고리로 할 수 있거나 4차 산업 연결고리에 있는 종목으로 오히려 역발상 전략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오히려 낫다. 이런 전략. 그리고 10월 달과 12월 사이에 한전부지 건설하는지도 모멘텀으로 현대건설과 같이 보시죠. 그래서 전번 우리가 화요일 날이죠. 대림산업을 얘기해 드렸어요. 현대건설은 이미 얘기해 뒀고요. 이게 역발성 바닥 주고 지금 건설주 추천한 사람 없을 겁니다. 뭐 상한제 얘기 뭐 여러 가지 해서 건설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오히려 현대건설은 해외 플랜트나 유가 상승 그 다음에 한전부지 그래서 121선까지 5만 원까지 가는지 이거는 아랑코 상장 연결고리 대림산업 지금 우리나라 보면 아파트 부분의 마이너스 부분을 다른 플랜트나 아랑코 상장 연결고리에 사우디 건설 프로젝트 갖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롱숏 전략을 강화시키면서 시장에 조절을 해보시고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오히려 공포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틈새 전략으로 오히려 상승 메꾸는 구간으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조의 TMS입니다.